공복과 단식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 미국 심장협회에서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음식을 섭취하는 8대16 단식을 한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91%나 더 높았으며 기존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암 환자의 경우도 식사 제한을 했을 때 66%나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식의 효과가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라 다소 놀라운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간헐적 단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단식을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을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공동 저자인 빅터 웬즈 종 박사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사망률을 높이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8대16 방식의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내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3개월 동안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일반인보다 근육 감소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단식으로 인해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 같은 주요 영양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임상 교수는 간헐적 단식은 사실상 근손실을 가속화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60에서 70대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몸이 망가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근손실이 시작되는 나이대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미리 몇 달 동안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여놓고 하는 게 차라리 좋다는 거지요. 그만큼 중장년기의 근육은 신체 나이와 노화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10%만 근육이 빠져도 걷기도 힘든 정도가 된다고 하니 말 다 했지요. 간헐적 단식은 음식 섭취를 제한해서 과다한 당 섭취로 고장난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하고 몸이 부족해진 당 대신 지방 조직을 분해해 에너지로 활용하게 만들어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방과 함께 근육 감소도 더 부추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근육이 부족해서 단식을 하면 위험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몸에 근육이 부족한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럽 노인학회에서 발표한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속도를 재는 법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회를 15초 안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왼쪽 종아리 둘레를 선 자세에서 재었을 때 남자는 34cm 미만, 여자는 33cm 미만이라면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근육 단련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영양소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게 바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예요.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당 대사는 좋아지지만 불규칙한 식습관이 혈관벽을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철분, 칼슘, 비타민과 같은 필수 영양소의 결핍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에너지 부족과 집중력 저하, 여성분들이라면 생리불순, 무엇보다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는 게 큰 문제지요. 일단 간헐적 단식을 계획하신다면 꼭 필수 영양소 분배를 정확히 해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해야 합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지원 교수, 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가장 장수하는 식단의 비율은 탄수화물 5, 지방 3, 단백질 2인데 반해 한국 성인의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약 67%, 지방 약 17%, 단백질 약 14%로 조사했습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이라면 탄수화물을 더 적게, 지방과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근감소가 나타나는 중장년기에는 이 단백질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중장년기 성인은 비율을 4대 4대 2까지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단을 도대체 어떻게 구성하라는 말이냐 궁금하시지요? 먼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고 고기만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매끼 식사에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생각나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 생선류, 달걀, 우유 등의 유제품이 있습니다. 고기는 굽거나 튀김을 멀리하고 찜이나 조림이 좋고요. 계란찜도 요리가 간편하고 영양이 풍부해 끼니에 넣기 아주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지만 과식하면 콜레스테롤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과 7대 3 비율로 정하는 게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에 간단히 몇 끼마다 추가할 수 있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두부와 버섯이에요.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좋아 속에 부담을 안 주면서 반 컵 분량의 단백질 10g이나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버섯류인데요.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채소 스테이크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밖에 렌틸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추가하면 단백질 공급은 충분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간헐적 단식의 의미가 당 섭취를 제한하여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이 높지 않은 영양제는 단식 시간에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미네랄, 비타민류는 문제가 없고요. 단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젤리나 당분으로 맛을 첨가한 형태는 단식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오메가3 등 지방산이나 탄단지 성분의 영양제는 가급적 식사 시기에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산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분이 포함된 영양제는 단식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나요? 일단 혈당 하강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간헐적 단식을 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배고픔을 일반인보다 더 느낄 수 있고 단식 후 과식의 위험이 있고요. 음식 조절이 안 된다면 당뇨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있는 섭취 실패는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단식이 오히려 당뇨병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한 최근의 발표와 올바르게 단식을 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해당 연구는 많은 교차 검증과 추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정말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많은 의사들도 아직 이걸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지방이 많은 체형이나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 섭취로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면 간헐적 단식은 정말 많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의사들과 유명인들이 즐겨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효과가 널리 알려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당뇨와 근감소와 같이 본인이 부작용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함부로 지나친 단식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단식보다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몸이 필요한 영양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단백질을 신경 쓰라 말씀드렸고요. 이를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